끝날 것 같습니다. 예. 빨리 시작을 할까요? 빨리 끝나요? 왜 나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계세요? 반대하시는 분? 모르겠어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해봐야 돼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66페이지. 자, 지역권 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특성. 자, 오른쪽 밑에 3번입니다. 비배타적, 공용적 성격입니다. 자, 지역권은 기본적으로 통행을 하기 때문에 통행. 왔다리 갔다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배타적이라는 건 점유를 할 때 배타적인 거죠. 근데 지역권자는 점유를 한다, 통행을 한다. 통행을 하는 거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를 할 뿐이라는 거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점유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성 첫 번째는 점유를 하지 않는다는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배타적이라고요? 비배타적이라고요? 비배타적. 비배타적. 점유를 하지 않는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권이라는 거는 다 같이 쓰는 거죠. 그래서 공용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갑은 저 오른쪽 요역지 땅에 소유자로서 갑은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인데 만약에 이 갑이 이 요역지 땅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준다. 자, 병한테 빌려줬어요. 그래서 병이 만약에 이 땅에 지상권자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 지상권으로 들어온 병도, 지상권자 병도 통행할 수 있다 없다? 병도 통행한다. 그럼 을은 통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을도 통행할 수 있죠. 지 땅이죠, 그죠? 을도 통행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 같이 쓰는 그런 권리라는 거죠. 그래서 공용적입니다. 공용적. 네.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지역권자 입장에서 이 승역지, 통로를 보고 있는데 누군가가 권한 없이 점유를 하고 있는 거죠. 제3자가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승역지를 나한테 돌려달라고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점유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는 게 바로 동그라미 2번과 같은 말이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반환 청구권. 민법 제213조를 말하는 거죠. 민법 제213조가 지역권에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동그라미 3번입니다. 지역권자에게 방해 제거 청구권하고 자, 그 다음에 방해 예방 청구권 이 두 가지는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거 청구와 예방 청구 두 개는 2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13조는 준용되지 않지만 214조는 준용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 그리고 4번에 요역지에 소유자가 아니어도 이렇게 지상권이나 전세권 갖고 있는 자들, 토지 사용권자들이죠. 이 자들도 다 함께 지역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5번입니다. 소유자만 지역권 시효 취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상권자도 타인의 토지 왔다 갔다 몇 년간 통행하면 20년 통행하죠. 자, 그렇게 해서 시효 취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특성도 이해할 수 있죠. 밑에 4번에 부종성이라는 건데 자, 지역권이라는 건 요역지에 붙어있는 권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요런 관계를 봤을 때 이 요역지 땅이 주된 권리죠. 요역지가 주된 권리고 그 요역지에 붙어있는 종된 권리가 지역권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갑이 요역지 땅을 다른 사람한테다가 넘길 수 있겠죠. 그래서 요역지 땅이 다른 사람한테로 이전됐어요. 그럼 요역지 자체가 딴 사람한테 넘어가게 되니까 그 요역지에 붙어있던 뭐도 같이 이전된다? 지역권, 붙어있는 지역권들 자연스럽게 함께 이전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뭔가 주된 것이 움직이면 종된 것이 따르는 이런 성질을 무슨 성질이라 그랬어요? 부종성이라 그러는 거죠. 지역권이 요역지에 부종하는 그런 성질. 자, 이렇게 부종성이 있기 때문에 종된 권리인 지역권만을 따로 분리해가지고
딴 사람한테다가 양도하겠다. 이거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지역권 분리양도 처분 불가능합니다. 항상 요역지 땅에 붙어서 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보시면은 요역지에 대해서 그 소유권이 다른 사람한테로 이전됐다는 거죠. 그럼 거기 붙어 있던 지역권도 함께 이전하게 됩니다. 자, 이때 2번 단락입니다. 지역권 이전을 위해서 지역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냐?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요역지 소유권 이전되려면은 등기를 해야 됩니다. 갑이 지금 요역지 땅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요역지 땅을 매매 계약을 해서, 자, 매매 계약을 해가지고 갑이 정한테다가 팔아 넘길 거예요. 그러면 요역지 소유권이 정한테 이전되려면은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되는 거니까 요역지에 대해서 정이 소유자가 되려면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이거 해야 되는 거죠. 해야지. 그래서 요역지를 넘겨받을 때는 등기를 해야 되는 건데 요역지 넘겨받으면서 붙어있던, 자, 붙어있던 지역권도 함께 넘어오는 거죠. 이때 붙어있는 지역권은 함께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지역권에 대한 이전 등기는 해야 된다고요? 없이도 된다고요? 없이도. 지역권은 이전 등기 없이도 함께 넘어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3번입니다. 많이 물어봤죠. 지역권은 이거는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요역지하고 따로 떼서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 목적으로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자, 4번도 같은 말이죠. 지역권을 요역지하고 따로 떼서 분리해가지고 저당권 목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5번도 같은 말이죠. 지역권에다가 저당권 설정하겠다. 그거 무효예요. 저당권은 지상권하고 전세권에 설정할 수 있어요. 자, 또 저당권 어디다가 설정할 수 있다고요? 지상권하고 전세권에 설정 가능하다는 거죠. 지역권에다가 저당권 설정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전세권을 가지고 있으면 내 전세권을 은행 들고 가서 대출 땡길 수 있다고요. 전세금이 있으니까. 근데 지역권은 은행에서 받아, 안 받아?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가라 그러죠. 지역권 안 받습니다. 담보 가치 없습니다. 자, 내려갑니다. 세 번째 권리, 불가분성입니다. 자, 불가분성은 효력을 쪼갤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첫째, 요역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역지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이 갖고 있던 그 지분 관련해가지고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역권을 혼자서 없앨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요역지를 단독 소유하고 있다고요? 공유하고 있다고요? 공유하고 있죠. 자,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요역지라는 거죠. 자, 여기에 요역지 땅이 있고 요역지 땅을 예를 들어 갑하고 을하고 공유를 하고 있다면, 자, 갑과 을이 요역지 땅을 함께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갑도 이 오른쪽에 승역지 통행할 수 있고 을도 함께 이 승역지를 통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역권이라는 거는 갑이 됐든 을이 됐든 단독으로 가지는 거예요? 함께 쓰는 거예요? 다 같이 함께 쓰는 거죠, 이 지역권은. 그러니까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나서가지고 지역권 없애겠다, 지역권을 소멸시키겠다, 그런 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2번도 마찬가지죠. 승역지, 통로를 공유하고 있던 거죠. 근데 거기서 한 사람이 야, 지역권 없애야 되겠다, 너네 지역권 하지 마, 혼자서 단독 결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역지가 됐든 승역지가 됐든 단독으로 소멸하게끔 할 수는 없다는 지문들입니다. 자, 3번 엄청 많이 물어봤습니다. 한 사람이 지역권 취득을 하면 나머지 공유자도 다 함께 지역권 취득을 하게 되죠. 왜냐면 지역권자가 됐다는 거는 취득한 그 사람만 지역권 행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땅이 요역지가 되는 거예요. 뭐가 요역지로 돼요? 땅이. 지역권 시효로 취득할 수도 있죠. 자, 토지가 이렇게 있을 때 요역지를 갑과 을 둘이서 공유하고 있는 거죠.
오른쪽 땅은 병이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병 땅에다가 통로를 만들고, 자, 허락 안 받고 통로 만듭니다. 자, 통로 만들고 왔다 갔다를 한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근데 이게 몇 년간 지속되면? 20년. 통로 개설하고 20년 동안에 계속되는 점유가 있게 되면은 결국 저 갑은 지역권을 매매 계약으로 취득해요, 시효로 취득해요? 시효로 취득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갑이 지역권자가 되면은 갑이 혼자서 지역권 가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역권은 갑이 갖는 거예요, 땅에 붙는 거예요? 땅에 붙어, 여기 땅에 붙죠. 이렇게. 지역권이 땅에 붙어 있게 되면서 이 공유지 자체가 요역지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을도 함께 공유를 하고 있었던 땅이었기 때문에 갑이 혼자서 열심히 통행했고 지역권자가 됐다고 해도 을도 통행할 수, 공유자 을도 통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지역권자가 되면 나머지 공유자도 자연스럽게 지역권자가 됩니다. 자, 4번 내려갑니다.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 기간의 중단입니다. 자, 이렇게 취득 기간을 중단시킨다라는 것은 취득을 막아버리는 걸 말하는 거죠. 취득을 어떻게 막죠? 취득 어떻게 막아요? 시효 취득하려고 하죠? 시효 취득하려고 하죠. 막아야 되죠? 요역지가 막아요, 승역지에서 막아요? 자,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고요. 얘네들이 통으로 만들어서 통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직 20년 안 됐어요. 그럼 병은 취득을 막고 싶잖아. 가만히 냅두면 쟤들 20년 채워서 지역권 주장할 거죠. 그러니까 20년 되기 전에 막아야 돼요. 소멸을 막아야 돼요, 취득을 막아야 돼요? 취득을 막아야 돼요. 이게 취득 기간의 중단이죠. 취득을 중단시키는. 그럼 취득을 중단시키는 건 갑, 을이 중단시키는 거다, 병이 중단시키는 거다? 병이 중단시킨단 말이에요. 어떻게 중단시키죠? 어떻게 중단시킨다 그랬어요? 예? 다니지 마. 다니지 말라고 하죠. 그럼 중단되는 거예요, 중단. 그럼 갑은 울겠죠. 그죠? 지금 19년 됐는데. 예? 19년 됐는데 지금 1년만 더 하면 되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병이 가래요.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럼 다시 20년 하셔야 돼요, 이제. 울죠? 근데 울 필요 없죠. 누가 남아있어요? 을이 남아있잖아요. 을이 여기서 20년을 마저 채우면 지역권 시효 취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 입장에서는 취득을 중단시키려면 한 명한테만 중단시키면 돼요? 전원에게 다 중단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취득 기간을 중단시키는 거는 지역권 행사 중인 모든 공유자한테다가 중단시키지 않으면 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중단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중단을 시키고 싶어. 그러면 한 사람에게만 전원에게 다 중단시켜야 돼요. 전원. 가장 골치 아픈 게 이 공유자가 한 100명이라고 생각해요. 공유자 100명이에요. 다 중단시켜. 만약 그 100명 중에 한 놈이라도 빠졌다. 한 놈 놓쳤어요. 그럼 지역권자 다 돼버린다고요. 한 명이 지역권 취득해버리면은 갑도 나중에 통행해야 안 해. 갑도 통행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전원에게 다 중단시켜야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요역지가 공유인 경우 한 사람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정지라는 거죠. 소멸시효 정지는 취득을 막는 거다, 소멸을 막는 거다. 소멸을 막는 거예요. 소멸을 막는다는 거는 지역권을 갖고 있던 상황을 전제로 말하는 거죠. 반대 상황입니다. 이미 왼쪽 땅이 요역지예요, 지금. 왼쪽 땅이 요역지고 갑과 을은 지역권자라는 거예요. 지역권자. 그죠? 오른쪽에 이렇게 승역지 통로 돼 있고 병이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취득을 정지시킨다고요? 소멸을 정지시킨다고요? 소멸을 정지시켜버릴 거예요. 지역권이 없어지는 걸 막는다는 거죠. 그럼 소멸을 막는다는 거예요. 갑이나 을이 하는 거다, 병이 하는 거다. 누가 소멸을 막는 거죠? 갑이나 을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막죠? 어떻게 막아요? 다시 가면 돼요. 예? 오랜만입니다. 예?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하면서 다시 권리 행사 시작하면 이렇게. 다시 다니기 시작하죠. 그럼 소멸이 정지되는 거죠. 왜냐면 지역권이라는 거는 20년간을 방치하면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방치한 지 19년 됐어요. 예? 방치한 지 19년째. 그럼 병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 병 기도하죠. 병 기도하고 있어요. 예? 기도를 하면서 이제 지켜보고 있는. 근데 그러다가 권리 행사해버리면. 행사를 해버리면은 다시 소멸을 정지시켜버렸기 때문에 다시 20년 더 방치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때는 을이 갑한테 전화 때려서 야 너도 와서 오랜만입니다 해 라고 해야 돼. 그거 안 해도 돼. 여기서 안 해도 돼요. 소멸시효 정지는 한 사람만 하면 다 정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과 5번의 공통점은 지역권자한테 유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취득하는 것도 쉽게, 그죠? 소멸은 어렵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중단을 시키면 나머지 공유자들 전원에게 정지의 효력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공유자 1인만 하여도 충분하다는 거죠. 1인만 해도 정지의 효력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좀 5번에서 말하듯이 소멸시효 정지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했더라도 이거는 다른 공유자들을 위해서도 효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다음 오른쪽 갑니다. 6번과 7번에서 지역권 취득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6번에서 말하는 거는 법률 행위를 통한 지역권의 취득입니다. 7번은 법률 규정에 의한 지역권 취득이죠. 일단 법률 행위라는 거는 계약을 해가지고 지역권 취득을 하는 거죠. 지역권 설정하는 계약을 하고 등기를 해서 지역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같은 경우는 동그라미 1번 단락입니다. 유상도 무상도 다 따질 거 없이 지역권 설정 계약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2번입니다. 존속 기간 제한 있어요, 없어요? 없죠. 특강 때 했죠. 지역권 존속 기간 없습니다. 최단기도 없고 최장기도 없고. 기억나세요? 특강 때 특강. 네. 특강 들으신 분들은 이제 후회를 안 하시는 거죠. 예. 이 분위기 뭐죠? 자, 7번입니다. 법률 규정으로 취득하는 거요. 상속으로도 취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요역지를 상속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요역지에 지역권 붙어 있었죠. 그럼 상속으로 지역권자 되는 거죠.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2번이 바로 시효 취득이죠.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이 되면 시효를 가지고 취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됐다라는 거는 20년의 통행을 말하는 겁니다. 20년간 통행. 자, 그리고 표현이 됐다는 건 통로 개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20년만 하면 돼요? 통로 개설하고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통로 개설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통로 개설이 필요 없으면 새벽 3시에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럼 안 되잖아요. 반칙이죠. 대놓고. 네? 통로 만들어 놓고 대놓고 왔다 갔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상태가 20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자, 3번입니다. 불법 점유자는 시효 취득할 수 없습니다. 시효 취득은 정당하게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자들이 할 수 있습니다. 4번. 승역지에 관해서 통행지역권을 시효로 취득을 했습니다. 이때 요역지 소유자는 편익을 얻게 됐고요. 승역지 소유자는 손해가 생겼겠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보상을 하라는 거예요. 즉 유상통행권이라는 겁니다. 근데 아까 위에 6번에서 법률행위로 지역권 취득할 때 유상, 무상, 불문이라 그랬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설정 계약으로 취득할 때는 공짜 지역권 해도 돼요.
지료 없어도 된다고요. 계약할 때는. 근데 7번에서 말하듯이 뭘로 취득할 때는? 시효로 취득하는 경우. 시효를 통해서 취득을 하는 경우는 유상 원칙이라는 거죠. 지료 지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8번 내려갑니다. 결국에 지역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 행사를 위해서 자, 둘째 줄에 어떤 공작물 설치했던 거죠. 근데 이거를 지역권자하고 지금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럼 자기도 통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비용 부담해야 돼, 안 해도 돼? 비용 부담해야 된다는 거죠. 지역권자만 쓴다고요? 설정자도 같이 쓴다고요? 설정자도 같이 쓴다는 거예요. 그죠? 지역권자가 왔다 갔다 통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누구도 통행하고 있다? 승역지 소유자도 통행하고 있다.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용. 여기에 들어가는 이것저것 비용들이 있겠죠. 비용 부담. 비용을 간만 부담한다고요? 을도 부담해야 된다고요? 을도 부담해라는 거죠. 을도 같이 부담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때 이게 너무 부담스러울 때는요. 2번 단락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에 토지 소유권을 지역권자한테다가 위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기라는 거는 위임 포기를 말하는 거예요. 위기는 무슨 뜻이라고요? 위임 포기. 이건 위기라 그래요. 위기. 그러니까 지금 을 입장에서 야, 이 통로를 난 거의 안 써 지금. 통로 지금 네가 쓰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너 가져가 이거. 이 땅값도 얼마 안 되는 거 이거 지금 귀찮고 너 가져가라. 소유권 가져가라 라고 하는 게 위기예요. 위임 포기. 가져가라.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갑한테 떠넘겨 버리는 거죠. 땅 사가라는 거예요. 통행하실 거면. 그럼 이 위기라는 거는 요역지 소유자가 하는 거, 승역지 소유자가 하는 거. 승역지 소유자가 한다는 거예요. 요역지 소유자에게 해요? 승역지 소유자에게 해요? 요역지 소유자한테다가 한다는 거죠. 위기를. 자, 그래서 이 위기 관련해서는 지금 첫째 줄에 승역지 소유자는 이라고 돼 있죠. 이게 당시 출제됐을 때 요역지 소유자는으로 출제됐어요. X죠. 그죠? 위기는 승역지 소유자가 하는 거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에서 지역권자에게 위기한다라고 돼 있죠. 이게 만약에 지역권 설정자에게 위기라고 돼 있으면 틀린 거죠. 그렇게 물어봤었습니다. 자, 지역권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자, 이제 우리는 이어서 전세권 파트로 가겠습니다. 자, 전세권은 일단 성격 자체가 두 가지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용익 물권적 성격이죠. 당연히 전세권은 사용하고 수익하는 거다 보니까 용익 물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전세권이라는 거는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되기 때문에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그리고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담보 물권적 성격도 같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세권은 대단히 특이한 제도입니다. 용익 물권인데도 담보 물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전세가 특이한 거예요. 전세가 우리나라밖에 없죠. 전세란 제도 자체. 딴 나라에 없어요, 전세. 그래서 전세를 없애버려야 돼요. 전세란 제도 자체를 싹 없애버려야 돼요. 왜냐면 이제 전세 제도 때문에 막 사기 많이 치잖아요. 그죠? 전세 사기 많이 당하잖아요. 전세 사기. 농담이에요. 자, 근데 객체. 하고 싶은 분도 하세요, 전세. 전 안 할 거지만 하고 싶은 분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세 목적물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멸실됐죠. 목적물이 멸실되니까 당연히 물권 객체가 없어졌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전세권도 없어지겠죠. 자, 성립으로 내려갑니다. 전세금 필수 요소입니다.
이게 전세권 성립 요소고요. 이때 2번입니다. 전세금의 지급은 꼭 반드시 이게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기존에 갖고 있던 채권으로 전세금에 가름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가름한다는 건 대신한다는 거죠. 자, 이때 3번입니다. 전세 목적물을 인도시키는 거 있죠. 이거는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4번 존속기간이 시작도 되기 전에 등기해놨죠. 이거 뭐라 그랬어요? 부지런한 거라 그랬죠. 부지런한 거죠. 따라서 유효다, 무효다. 유효입니다. 미리 등기해도 유효라는 거죠. 전세권 성립되려면은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일단 갑이 어떤 부동산 갖고 있을 때 을이 전세권자로 들어가는 상황이라면은 일단 먼저 당사자들 간에 설정 계약이 있어야 됩니다. 전세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하고, 그리고 전세권 성립의 필수 요소 전세금이 있어요. 전세금 없는 건 전세가 아니에요. 전세금이 있어야 전세인 거죠. 전세금. 자, 그 다음에 끝으로 계약을 통해서 전세권자가 되려는 거니까 전세권자로 등기도 해야 된다는 거죠. 등기까지 해야 을은 비로소 전세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전세금을 넣어놨는데 등기를 안 했다면 그것은 전세권 아니에요. 그런 거 미등기 전세라 그래요. 물권자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계약도 하고 전세금도 들어가고 등기까지 해야 전세권이 성립합니다. 근데 당시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을이 갑한테 돈을 빌려줬던 거예요. 자, 그림 다시 그려보죠. 자, 갑한테다가 을이 금전을 대여해 준 거예요. 2억을 빌려줬으니까 을은 이제 채권자죠. 채권자. 근데 을이 갑한테 담보를 요구했던 거예요. 담보 갖고 와. 예? 그래서 갑이 당시에 빌라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통상적인 채권자들은 저당권 등기를 하겠죠. 저 빌라에다. 그쵸? 근데 여기서 을이 전세권으로 등기합니다. 전세권자로 등기를 했다. 혹시 저 집에 들어가서 내가 거주를 해야 될 수도 있어서 전세권 등기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갑이 돈 안 갚으면 전세권으로도 경매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놨던 거죠. 자, 그러면 전세권 등기를 했다는 거는 나름대로 전세권 설정하는 계약서를 썼어 안 썼어? 썼겠죠. 계약서 썼겠죠. 그리고 전세금을 얼마로 하면 돼요? 저 빌려준 돈 2억으로 했다는 거죠. 근데 을은 결국에 저 빌라에 들어가서 사용 수익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을은 결국 사용 수익을 하지 않아서 집이 생겼거든요. 사용 수익을 하지 않고, 그러면 갑도 이 빌라를 을한테다가 인도시켜주지 않은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서 나중에 이제 저 을이 갖고 있는 전세권이 과연 효력이 있는 건가, 저게 정상적으로 성립된 전세권인가가 쟁점됐던 거예요. 왜냐면 이 전세가 지금 담보 목적의 전세로 들어왔어요. 담보 목적 전세가. 갑은 여기서 전세권의 무효를 주장한 거죠. 애초에 전세권이라는 거는 들어가서 사용 수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용 수익을 하니까 안 하니까 안 하고 인도도 안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전세권 무효라고 주장했던 거예요. 근데 당시의 사건에서 첫 번째, 계약을 했는가? 계약했어. 설정 계약했다. 그러면 전세권이 성립하려면은 전세금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2억짜리 채권이 있었고 이 채권을 전세금으로 할 수 있어서 없어서 할 수 있죠. 전세금으로 가름할 수 있거든. 전세금으로 가름한다. 이렇게. 그리고 어쨌든 간에 전세권자로 등기도 해놨으니까 전세권은 유효하게 성립된 걸로 봐야 된다고 하시는 거죠. 아니 근데 인도시키지 않았잖아요. 목적물의 인도 여부는 전세권 성립의 요소다 요소가 아니다. 성립 요소가 아니어서
인도시키지 않았더라도 저렇게 세 가지 요소가 갖춰졌으면 전세권은 성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3번에 보시면은 담보 목적 전세권이라고 돼 있죠. 자, 지금 첫째 줄 보시면은 채권 담보를 할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을 했어요. 이때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진 않으셨어요. 자, 그런데 장래 전세권자의 어떤 그 사용 수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건 아니었다는 거죠. 을은 지금 들어가서 사용 수익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사용 수익을 절대로 할 수 없다고 배제시켰다, 배제시킨 건 아니다. 배제시킨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 거죠, 판사님. 배제한 건 아니지 않아? 따라서 요소를 갖추고 있다면 그 전세권도 유효하다고 판시했던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과 비교해서 밑에 동그라미 3번을 보세요. 만약에 전세권에 있어서 사용 수익의 권능을 완전히 배제시켜버리고 채권 담보만을 위해서 전세권 설정했다는 거죠. 그런 건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배제했으면 그건 전세권으로 인정 못 받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물권 법정주의죠. 법에서 정해진 걸 배제시켰으니까요. 오른쪽 갑니다. 존속기간이에요. 전세권 최단 존속기간 있죠? 몇 년이었죠? 1년이었잖아요. 1년. 토지 전세에서 건물 전세에서 건물 전세 1년이었잖아요. 기억나죠? 특강 고통받았잖아요. 자, 2번 전세권 존속기간을 1년으로 약정했는데 그걸 2년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죠. 최단기가 1년이라서요. 자, 그리고 3번입니다. 존속기간을 15년으로 정했죠. 그럼 자동 10년 돼버리죠. 전세권에서 최장기가 몇 년이죠? 최장기가 10년이라서. 5번 내려갑니다. 법정갱신. 이걸 다른 말로 묵시적 갱신이라고도 하죠. 일단 첫 번째 법정갱신은 동그라미 1번에 나오듯이 건물 전세에서 인정되는 겁니다. 무슨 전세에서? 건물 전세입니다. 건물 전세. 토지 X. 토지 안 돼요. 건물 전세에서. 전세권 설정자가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입니다. 자, 두 번째.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 그때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갱신 거절 통지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나가. 이게 갱신 거절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 했어? 그거 안 했어? 안 했잖아요. 왜 안 했어요? 좋아서. 그죠? 좋으니까 안 했죠. 네 사는 게 좋으니까. 그럼 그 얘기를 안 한 건, 나가라는 얘기를 안 한 거는 나가라는 거다, 살아도 좋다는 거다. 에? 살아도 쓰라는 거죠. 쓰라는 거. 그럼 이제 그 기간 지나가 버리면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같은 조건으로, 같은 동일한 전세금으로 다시 전세권 설정한 것으로 보는 그런 제도가 바로 법정갱신제도입니다. 이때 2번입니다. 전세권 법정갱신되는 경우에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법정갱신됐을 때 민법에서는 기간 정함 없다 그랬습니다. 그죠? 뭐 특별법 들어갔을 때 주택임대차 2년, 상가임대차 1년이었죠? 전세는 기간 없어요. 기간이 없다. 그리고 밑에 3번입니다. 전세권 법정갱신된 경우에 전세권자 입장에서는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전세권 다른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법정갱신은 법률행위라서, 법률 규정이라서. 법률 규정이요. 왜 법률 규정이죠? 법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제목부터. 그럼 법률 규정인 거죠. 그럼 등기 안 해도 주장할 수 있어요. 등기 안 해도. 자, 6번 내려갑니다. 그러면 전세권자가 가지는 권리에는 뭐가 있냐? 일단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자, 1번. 전세권 존속 중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이 양도가 됩니다.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도 전세권자는 계속
전세 살 수 있죠. 즉 바꿔 말하면은 그 부동산 양수에게 설정자 지위가 승계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항력 갖춰서 그런 거죠. 자, 2번 전세권 성립 후에 전세 목적물 소유권이 이전됐잖아요. 그러면 전세금 반환 채무 있죠? 반환 채무. 채무도 양수인한테 넘어가는 거죠. 이전된다. 3번 제3자가 불법 점유하는 건물이 있어요. 용익 목적으로 전세권을 취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세권자도 불법 점유자한테다가 나가 건물 인도 반환 청구만 하는 거죠.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죠. 물권적 청구권이 다 준용되는 거죠. 전세권자는 그리고 점유해요, 점유 안 해요? 점유를 하죠. 점유를 하니까 물권적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그리고 점유보호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죠. 자, 우리가 점유권 파트에서 봤었던 점유보호 청구권. 이건 점유권으로 행사 들어가는 물권적 청구권 말하는 거죠. 여기서도 반환, 제거, 예방 청구 세 가지가 있죠. 204조입니다. 204조 반환, 205조 방해 제거, 206조 방해 예방 청구.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점유보호 청구권은 누가 행사할 수 있냐? 점유자가 행사할 수 있는. 누가 점유자예요. 라고 하면 이 사람은 이거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다고 없다고?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소유자는 할 수 있어요. 소유권 갖고 있는 사람. 다 써보죠. 지상권. 자, 지상권, 지역권. 지금 보고 있는 전세권. 그리고 나중에 담보물권 넘어가면은 뭐 유치권, 그 다음에 저당권도 있거든요. 이런 제한 물권자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유치권자, 그 다음에 저당권자. 그러니까 이런 걸 일일이 우리가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점유를 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점유를 하고 있다면은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찾아보세요. 이 중에서 점유 안 하는 사람 누구예요? 누가 점유 안 하죠? 예? 지역권하고? 얘네들 점유 안 하죠. 그죠? 그래서 지역권자는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한다, 행사 못한다? 못하는 거예요. 점유 안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저당권자도 할 수 있다, 없다?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죠. 그럼 나머지 있죠. 뭐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유치권자 있죠. 얘네들 다 점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 다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다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민법 소유권 파트 갔을 때 소유물에 기한 이 소유물 반환 청구.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 있잖아요. 213조요. 213조. 이것도 점유를 하는 자들이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소유물에 대한 반환 청구. 그러면 소유자는 소유물 반환 청구 당연히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제한 물권들에도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준용이 되기 때문에 지상권자도 점유를 하는 사람이고 반환 청구권 준용 받는다는 거죠. 전세권자도 할 수 있어요. 전세권자. 그죠? 근데 지역권자하고 저당권자는 점유한다, 점유 안 한다. 점유 안 하니까 얘는 소유물에 대한 반환 청구권 규정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도 지역권에 기한 반환 청구 안 된다 그랬고요. 저당권자도 이거 안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많이 물어보잖아요. 이거. 지역권자, 저당권자는 반환 청구권, 물권적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랬죠.
여기서 유치권자는 얘가 특이하죠. 얘는 점유해요, 점유 안 해? 점유하잖아요. 그래도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소유물에 대한 반환 청구 규정 있죠? 이거는 준용이 안 된다. 유치권에는 준용이 안 된다는 걸 또 많이 물어보죠. 이게 헷갈리는 포인트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소유권 파트에서 방해 제거 청구 그리고 예방 청구권 있잖아요. 제거 예방 청구. 이게 이제 민법 제 214조라고요. 214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유자 그리고 지상권자, 그죠? 전세권자. 얘네들은 다 행사 당연히 가능하죠. 다 준용되니까. 그리고 지역권자하고 저당권자 같은 경우도 점유를 안 해서 반환 청구는 못하지만 얘네들 제거 청구하고 예방 청구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다. 이게. 그죠? 요거는 할 수 있다는 거지. 지역권자, 저당권자. 근데 유치권에는 214조도 준용된다, 준용되지 않는다. 이것도 준용이 안 돼요. 그렇게. 쓰고니까 하나도 못 알아보고. 알아보겠어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자, 나온 김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동그라미 3번에서 그러니까 전세권자도 물권적 청구권 준용을 받기 때문에 전세권을 가지고서 213조 반환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다. 그 지문입니다. 그리고 4번에서 전세권자가 그 점유가 침해당하면은 얘도 점유를 하는 사람이라서 점유보호 청구권으로 행사를 할 수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다음 페이지. 자, 전세권에는 또한 동그라미 5번 단락에 나오듯이 상린관계 규정이에요. 소유권 파트에 규정되어 있는 상린관계. 이거 다 준용받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상린관계는 주위토지 통행권이 있었습니다. 주위토지 통행권. 전세권자도 행사할 수 있죠. 자, 6번 내려갑니다. 설정 행위로 금지하지 않았다면 전세권자가 전세권을 딴 사람한테다가 양도해도 되죠. 이게 전세권을 처분하는 겁니다. 전세권 양도. 자, 그리고 7번입니다.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을 넣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양도 금지 특약, 이거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입니다, 유효. 양도 금지 특약, 지상권에서는 무효예요. 어디서는 무효? 지상권에서는 무효입니다. 근데 전세권에서는 이게 유효라는 겁니다. 제3자한테 주장하려면 이거 특약 내용을 등기해 놔야 됩니다. 자, 내려갑니다. 전전세입니다. 전전세는 전세권자가 다시 전세 내놓는 걸 말하는 거죠. 그죠? 다시 전전세 내놓는 거예요. 전전세. 그러면 기존에 원래 전세권이 있겠죠. 일단. 자, 갑이 예를 들어 어떤 건물을 가지고 있고 이 건물에 을이 일단 전세권 설정 계약하고 전세금, 자, 전세금으로 3억 넣고, 전세금 3억 넣고, 존속기간 2년으로, 기간 2년으로 해서, 자, 을이 전세권자로 들어왔어. 이때 전세권자가 갑 소유물에 지금 사용 수익을 하고 있죠? 1년 지났고요. 남아있는 기간이 1년 남았어요. 그럼 1년이 남은 시점에서 이 전세권자가 다시 전세를 할 수도 있다. 전세를 다시 내어줘요. 그러면 전세예요, 전전세예요? 이거 전전세 되는 거예요. 전전세. 전전세. 그럼 을은 갑하고와의 관계 속에서는 을은 전세권자죠. 근데 병하고와의 관계 속에서는 을은 전전세권 설정자가 되는 거예요. 병은 뭐가 되냐? 전전세권자인 거예요. 전전세권. 이렇게가 된다. 그럼 이제 병이 다시 또 전세 또 내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전전전세가 되는 거죠. 전전전세. 그죠? 근데 전전전세는 아직까지 나온 적 없어요. 전전세권. 그럼 지금 을이 갖고 있는 전세 계약 기간이 1년 남았죠. 그러면 전전세라는 거는
전세 안에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최대 기간 몇 년까지 할 수 있다? 남은 기간 1년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전전세금은 원전세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을이 병한테 전전세금 받을 때 얼마 한도에서 받을 수 있다? 3억 한도에서 받을 수 있다. 3억 한도. 자, 이런 관계입니다. 자, 그리고 을이 전전세를 할 때 갑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돼요? 동의 필요 없어요? 동의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어요. 동의 필요 없어요. 동의 받아야 될 것 같죠? 안 받아도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전세를 해봤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주인한테 전화 왔어요. 왜 전전세 하냐고 전화 왔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돼요? 뭐라고 하면 되죠? 동의 안 받아도 된다던데. 동의 안 받아도. 네? 8번 보세요. 원전세권자가 소유자 동의도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전전세를 해버렸잖아요. 원전세권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의 받지 말고 하세요. 자유롭게, 자유롭게. 그러니까 갑 입장에선 꼴배기 싫잖아요. 갑은 이거 꼴배기 싫죠? 그럼 금지특약 하면 됩니다. 금지특약 넣어 놓으면 그럼 못해요. 자, 그래서 전전세는 일단 특약이 없는 걸 전제로 자유롭게 해도 된다는 거. 자, 9번입니다. 전전세 있어서의 그 존속기간은 원전세권의 범위를 못 넘겨요. 전세 안에서 전전세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자, 10번입니다. 전전세권자는 원전세권까지 소멸이 된 경우라야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 이 전전세권자 입장에서도 야, 전전세 다 만료됐잖아. 기간 만료됐잖아. 근데 을 쪽에서 전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럼 얘가 전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3억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경매 청구할 때 경매되는 게 을부동산이 경매돼요? 갑거가 경매돼요? 갑거를 경매 청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전세만 끝났다고 해서 경매 청구할 수 없도록 막아놨다는 거죠. 전전세도 끝났고 뭐도 끝났고 전세도 끝났을 때. 근데 갑이 을한테 전세금 안 주고 을도 병한테 전전세금 안 주고 그런 상태일 때 비로소 전전세권자가 경매 청구를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11번입니다. 전전세 했던 그 목적물에 불가항력적으로 뭔가 손해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손해는 자, 둘째 줄에 전전세 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전전세를 안 했으면 손해가 생겨서 손해가 안 생겼어. 손해가 안 생겼던 거잖아. 그럼 손해가 왜 생겼냐? 전전세 했으니까 손해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전세권자는 책임진다, 책임 안 진다.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자, 12번 내려갑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이거 토지 전세예요, 건물 전세예요? 예, 건물 전세죠. 부속물 매수 청구는 건물 사용권자가 할 수 있는 거죠. 부속물 에어컨이었죠, 그죠? 이때 부속물 매수 청구는 아무 때나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죠. 그 부속물이 설정자로부터 뭐를 얻어서 설치했을 때? 동의를 받아서 설치했을 때. 아니면 설정자로부터 뭐 한 물건일 때? 네, 매수한 물건일 때. 동의를 얻었거나 매수했던 그러한 물건이라면 그런 형태로의 요건을 갖춰가지고 이 부속물에 대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3번 내려갑니다. 전세권 설정자 쪽에서 전세금의 그 반환을 지체해버린 거죠. 그러면 전세권자가 당연히 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경매는 임의경매겠죠. 임의경매. 판결문 필요해요? 판결문 필요 없어요? 판결문 필요 없어야 바로 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오른쪽 7번서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